안녕하십니까, 동탄벤츠 김희자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좀 엄청난 차량이에요. 이거 한번 계약하시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도 한 10명 넘게 대기를 타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차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차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제 고객님이 효성 에디션으로 럭키드로에 당첨돼서 이 차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일단 색상은 다크블루라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시트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세가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효성 에디션으로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차량을 대기자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손님한테 차량을 드리게 돼서 저 너무 기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꼭 찍겠다고 양해를 한번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바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지바겐은 45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모델로 45년이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그렇게 한번 역사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 예전에 김주혁 사건도 있어요. 그게 지바겐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3세대 모델이 적용이 2018년도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에이다스가 그때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적용 안 한 이유는 이게 오프로드용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형지물 장애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안전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 시스템들을 걸어준단 말이에요.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1세대, 2세대는. 근데 그 2세대 모델을 타다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17년도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고 바로 18년도에 3세대 모델이 적용되면서 일단은 외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 클래식한 디자인을 계속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는 완전히 최첨단으로 다 바뀌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바겐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그 랜드로버의 디펜더예요. 와, 디펜더가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얘가 지금 개발이 시작된 거는 1972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일단은 군용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도 군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20년 더 앞서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얘랑 디펜더랑은 경쟁 상대 차량으로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갔죠. 거기에 관련된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수 이산이 잘 키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차량은 1972년부터 군용으로 일단 이 차가 설계가 되죠. 그리고 나서 1세대 모델이 이제 출시가 돼요. 그 코드명은 W460으로 1979년도부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도 각진 박스형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체는 프레임 바디로 적용이 되죠. 군용차이면서 산악용을 다니기 때문에 수동식 디퍼런셜 락이 적용되죠.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2세대 모델은 W463 코드명이죠. 그리고 199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제 제작이 돼요. 그때부터 2세대부터는 이제 럭셔리로 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나 중동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그리고 공기저항의 최악인데도 그래도 판매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요. 이게 각진 형태다 보니까 공기저항을 제대로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G63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도 이제 워낙에 럭셔리한 차량으로 선보이게 되죠. 그래서 각종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 이 지바겐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독전 1에서 그 진세영인가 그 여배우가 이 지바겐 흰색깔 차량에서 내릴 때의 그 포스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바겐은 럭셔리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김주혁 사건이 2017년도에 발생됐는데 이제 3세대 모델이 2018년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3세대 모델이거든요. 실내가 최신으로 다 적용되고 그리고 안전사항들도
다 ADAS가 다 적용이 되면서 화물이 발생됐을 때 얘가 자동으로 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들이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차체 강성도 55% 정도 올려졌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륜도 더블 위시본으로 저 승차감을 개선시켰죠. 그리고 이 차량은 그 매뉴팩처라는 모델인데 일반 G450 대비했을 때는 일단은 거의 2천만 원 정도 비싸요. 그래서 뭐 영어 발음은 매뉴팩처고 그리고 뭐 독일어는 마누팍투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명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들은 일단은 매뉴팩처로 해서 2억 1,770만 원으로 가격은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효성 에디션이 적용되면서 한 16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차는 2억 1,933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팩처랑 일반 G450D랑 그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가장 큰 거는 시트가 일단은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해서 만약에 핸들 방향을 조절하시면은 이 양쪽 사이드가 막 움직이거든요. 이따 시동 걸어 가지고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도 이쪽에 보시면은 640리터 정도 공간이 있어요. 접었을 때는 2100이에요. 2100. 그래서 웬만한 짐차보다 더 많이 실을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소재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전 브랜드에 없는데 이 지바겐만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뉴팩처는 지금 같은 색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G450D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차량이랑 같은 색상으로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풀는 것도 공구가 뒷자리에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공구를 보관하는 함이 있거든요. 얘는 오프로드용이다 보니까 휠 같은 경우를 탈거할 때도 이 공구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뒤에 스페어 타이어를 풀을 때도 여기에 공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풀으시면 되세요. 지금 이 차량도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돼서 약간 퍼포먼스를 처음에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디퍼런셜 락이 수동으로 장착이 돼요. 지바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가 오프로드용이다 보니까 이걸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순서대로 누르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근데 각각의 그 역할이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는 50대 50으로 이제 앞바퀴랑 뒷바퀴랑 그 적용이 돼서 보통적으로 눈길이나 빗길이나 이 노면이 뭐 미끄러웠을 때 그럴 때 1단계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2단계는 디퍼런셜 락이 뒷부분이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후륜 쪽.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산길, 산악길을 다녔을 때 2번을 적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번이 산악지대인데도 암벽 그렇게 막 돌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닐 때 3번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네 바퀴에 한 바퀴라도 지면에 닿는 부분이 있다, 접지력이 되는 데가 있다 하시면은 바로 그 험로를 탈출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오프로드라고 해서 얘를 누르게 되면요, 이 화면이 오프로드로 바뀌죠. 오프로드 화면이에요. 그래서 뭐 구간 같은 경우도 오프로드를 다니는 구간이 있으면은 이걸로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녹화 같은 것도 다 가능하신 거고, 그리고 이런 엔진 토크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고, 구동 장치가 디퍼런셜이 어디에 락을 걸어놨다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서스펜션도 지금 높낮이 같은 경우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화면으로 다 보여주죠. 얘를 누르면요, 이제 오프로드를 갔을 때 바닥이 어떻게 보면 보여야 되잖아요. 투명으로 해가지고 360도 카메라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여기 누르시면은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 로우 레인지라는 버튼도 있거든요. 로우 레인지로 하게 되면요, 지금 로우 레인지 진행할 때는 M 버튼으로 가라고 해요. 중립으로 가신 다음에 로우 레인지가 켜졌죠. 그 다음부터는 그 드라이브 상태로 놓게 되면요, 이제는 이 차가 이제 산악지대에 접어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거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로우 레인지. 그래서 출력을 최대한 많이 살려 가지고 주행이 되거든요. 오프로드 모드로 주행하는 거예요. 로우 레인지가.
이것도 지바겐 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좀 써보시죠. 얘는 매뉴팩처다 보니까 이 마사지 기능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마사지가 다 적용이 된다. 액텐시브로 하게 되면 더 세게 해준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 지금 G450D는 이 척추 요추 받침대에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매뉴팩처 같은 경우는 요추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동반석도 같이 이런 기능이 있다. 그리고 시트로 왔을 때 그 요추 받침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이나믹 드라이브 시트라는 것도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요, 단계별로 지금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객님께서 핸들을 꺾었을 때 이 꺾은 반대 방향으로 그 허리를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여기 허리 부분.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 쏠리지 않게끔 도와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매뉴팩처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한 2천만 원 비싼 값어치는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맵은 다 T맵이 다 적용돼 가지고요,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편하십니다. 줌아웃을 끝까지 하게 되면은 얘는 지구가 나오죠. 지구가 나오고 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자이징 컴포트도 지금 일반 그 G450D는 없어요. 그래서 에너자이징 컴포트 같은 경우도 이 환경에 따라서 리플레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차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높이만 엄청 컸지 전장은 4,8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열 한번 앉아볼게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헤드룸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열 공간도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트 색상을 처음 보실 거예요. 세가 그레이라는 색상이에요.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G바겐에 대해서 역사부터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경쟁 차종은 그 랜드로버의 디펜더라고 또 설명해 드렸잖아요. 디펜더가 얘보다 더 먼저 출시했는데 환경 규제나 뭐 배기가스 문제로 인해서 한번 단종이 한번 돼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프레임 바디만 고수했던 이 산악지대 그런 오프로드 차가 이제는 2010년도에 디펜더가 모노코크 방식으로 새로 전환돼서 출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다 보니까 지바겐을 보시는 분들은 랜드로버에 있던 뭐 디펜더까지 같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번 비교하시면은 같은 역사에 같이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을 뭐 이끌었던 차량이잖아요. 같이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 고객님도 이제 계약 넣으신 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럭키드로우처럼 차를 받으셨는데,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만약에 이 지바겐을 원한다 하시면요, 효성 에디션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대기를 타놨다가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제가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운 좋게 받으시면은 3년, 4년 기다렸던 거를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2025년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제가 계속 눈을 얘기했지만 이제 1월 달에는 바로 제가 BMW 가서 S클래스랑 어떤 게 틀린지 한번 비교 시승 한번 해보고 전시장도 방문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봬요. 빠빠이.